네, 지난 한 달 월간 뉴이전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장애인 이슈를 보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짚어봅니다. 해당 내용 취재한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우영우 신드롬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 이동권 문제 여러 장애인 정책들, 현안들 조명했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어떤 장애인 정책 담겨 있죠?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이 담긴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정책은 국정 목표 3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이고요. 주요 내용은 7개 안건으로 나뉘는데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월간 뉴이저가 다룬 장애인 이슈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기존의 정부가 추구했던 장애인 정책의 기조는 유지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영우와 같은 발달 장애인 정책은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해보고 이후 확대하자는 방향이고요. 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과 공공 부분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역시 큰 틀에서 탈시설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늘리고 시내버스 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성버스로 교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개인 예산제라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전 정부와 차별화가 되는 점이죠. 네, 개인 예산제, 윤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봄 지원이, 또 어떤 사람은 주거 지원이, 또 어떤 사람은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이를 각자가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면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 혜택인데 이게 장애인들 단체에서는 또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찬성하는 쪽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정책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이를 당사자인 장애인이 선택하도록 바꾼 것 자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 예산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접근해서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갖춰가는 쪽 그리고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쪽으로 전환해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선택할 복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 항목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예산제라는 건요, 그냥 통째로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끼리 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파이 내에서 또 이제 서로 유형들이 다르고 욕구가 다른데 거기서 또 장애인끼리 또 싸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결국 개인 예산제 자체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관건이라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이 개인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등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선택할 만한 그런 서비스 자체가 종류가 별로 없는데
뭘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옵션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주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꺼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활동 지원사 거꾸로 장애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말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장애인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결국은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예산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이 가운데 장애인 분야 예산은 7천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장애 수당과 중증 장애인 대상 연금액이 올랐고요. 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단가도 조금 높였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의 장애인 복지 예산 규모를 확인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4조 854억 원으로 5년 전 약 2조 1,880억 원에서 매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0.61% 정도거든요. 이 OECD 평균이 2.02%니까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매년 늘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뭐 정책도 다양하게 제시를 했고 예산도 증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간 뉴이처 다음 달 주제는 뭡니까? 월간 뉴이처 다음 달 주제는 동물의 권리, 이른바 동물권입니다. 지난 2020년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가 넘어설 정도로 현재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신설 조항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월간 뉴이처는 동물권과 또 법적인 쟁점,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살펴보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자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